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최근에 그 국제 뉴스를 보면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구나. 자,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일단 AI 때문에 챗 GPT 때문에 그냥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AI가 세상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나스닥 시장도 결국은 AI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어제 어떤 뉴스를 보니까 구글이 빅테크 기업이죠. 빅테크 기업에서 해고하는데 그냥 해고하는데 통보도 없대요. 다음날 출근하니까 책상에 없더래. 그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참 미국 같은 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랬다가는 뉴스에 나오죠. 그죠? 그 뉴스에 나오고 비도덕적인 기업이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욕을 먹을 텐데 미국은 눈도 끔찍하지 않아요. 자, 어쨌든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중심상가, 우리로 보면 어딜까요? 청와대 앞에 있는 상가가 건물의 오피스 빌딩이 공실이 넘쳐나더라. 그죠? 광화문에 오피스들이 공실이 넘쳐나더라.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안 그래요. 근데 왜 미국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미국과 우리나라는 어떤 산업의 산업의 종류가 자체가 틀려요. 미국은 빅테크 기업이잖아요. 자, 우리는 제조업이 강한 나라고, 그죠? 삼성, 하이닉스 다 제조업체죠. 자동차. 자, 미국은 구글, 아마존 대부분이 그 나라는 반도체 기업도 공장이 없어요. 인텔 빼고는 대부분이 해외에다 공장을 두고 있지, 머리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머리와 달러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언택트가 오면서, 코로나 이후에 그 언택트가 오면서, 확 바뀐 거야. 이 직장의 그 업무 시스템이 확 바뀐 거야. 말 그대로 이제 집에서 근무해도 된다. 오직하면, 집에서 근무하는 거를 줄이라고 다시 복귀 명령을 내려도 안 간다잖아요. 그 정도로 그 비대면, 그죠? 출근에 대한 어떤 그 시스템이 다 바뀌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정말 이 나이 돼가지고 이제 저는 굉장히 가깝거든요. 한 5분 거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출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렇다고 언택트 할 수도 없는 거고. 자, 어쨌든 그런 추세로 바뀌니까. 그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엄청난 부실이 일어나고 있다. 공실이 일어나고 있다. 공실이 일어나니까 부실이 일어나고 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꺼냈냐면, 자,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중심상가에서 강남, 광화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미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서울의 그 중심 상권, 그죠? 예를 들어 가로수 거리, 그 다음에 신촌, 그죠? 그 다음에 홍대 상권도 너무 비싸서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건대 상권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야. 그죠? 예전에 상권이 아닌 데가 상권이 되고, 기존의 중심 상권이었던 데는 무너지고 있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얘기가 조금 빗나가는데, 예전에 해방촌 같은 데가 상권이 되리라고 우리가 예상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후암동에 살았는데, 용산동이죠. 거기 살았는데 그 해방촌은 완전히 좀 약간 서민들 좀 못 사시는 분들의 그 동네였어요. 옛날부터 이제 그 이주민 이제 북에서 해방돼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정착은 되니까. 그런데 그 거리가 최고의 거리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예상치 못했던 곳이 상권이 되고, 우리가 말했던 그 소위 그 중심 상권은 오히려 역으로 무너지고 있고,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현상을 겪고 있고, 그리고 그게 지방에서는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야. 지방은 인구도 빠지지, 젊은이들 빠지지, 그러니까 중심 상권이 더 빨리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야. 중심 상권만 무너지나요? 그죠? 그 주변의 상권, B급지에 있는 건물들도 다 공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이제 그런 증상의 하나가 뭐냐면 요즘 특히 이제 지방 같은데 부천에서도 이제 그 홈플러스를 주상복합으로 바꾼다는 뉴스도 나왔지만 이제 지방 부산 같은 데는 뭐 NC백화점을 주상복합으로 바꾸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상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이제 지방에 있는 부동산들은 건물들 중심으로 여러분들 막 사면 안 돼. 사면 안 돼. 사봤자 나중에 애물덩어리가 될 수 있어. 물론 이제 그게 다 나중에 이제 재개발이 되겠죠. 뭐 이제 주상복합 같은 거로 재개발이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 자, 그게 제일 먼저 벌어진 데가 어디예요? 대구죠. 대구의 태평동이죠. 그죠? 대구의 태평동이 그런 건물들이 있다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뭐 예전보다 효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상권이 죽으니까 결국은 주상복합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나마 주상복합으로 바뀌어서 재값을 받고 팔았지만 이제 앞으로 그런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어떤 몰락을 보면서.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자, 3개월 월세도 텅텅 비고 있다. 자, 워싱턴 중심가예요. 아주 워싱턴 핵심 중심가예요, 그냥. 자, 백악관 있는 데죠. 자, 1750K 빌딩. 그죠? 이게 이제 그 주소인가 보죠. 이 건물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미래에셋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셋이 2015년에 1525억에 투자를 했다는 거야. 건물도 별로 크지도 않네. 12층짜리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이거를 1525억 원에 투자했다. 비싸네요. 그죠? 연면적. 비싸요. 그죠? 어쨌든 뭐 2015년에 샀으니까 지금은 훨씬 많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시만 해도 빈 사무실이 거의 없었는데 이른바 대관 로비의 거리라고 해서 K 스트리트의 한복판에 있다. 아주 중심 상권이라는 거죠. 백악관 앞을 바로 지나는 K 스트리트는 글로벌 기업들이 사무실 후보지 1순위로 꼽는 곳이다. 당연하죠. 그죠? 백악관 바로 앞이니까. 자, 팬데믹 이후에 대세로 자리 잡은 원격 근무 후폭풍으로 그 장기 입주 기업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면서 지금은 5개 층이 비었다. 자, 12개 층 중에 5개가 빈 거야. 그죠? 다 이거 용산에서 샀을 텐데, 이자 갚기가 버거울 수 있겠죠? 그죠? 공실이 절대 없는 1층과 2층, 이걸 메자닌층이라고 그러는데, 통째로 비어 있다. 당연히 의회 상가가 다 의회 사무실이 비니까 1, 2층이 뭐 장사가 될 일이 없죠. 그죠? 자, 2층도 일부 공간 입주자를 못 찾고 있다. 5층, 6층, 10층 역시 아무도 쓰지 않고 있다. 자, 이 건물 관리는 임차 문의만 올 뿐 대부분 조건이 맞지 않아 수개월째 공실을 유지하고 있다. 자, 이게 이제 다 언택트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 비대면, 이제 집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자, 이 건물 맞은편에 있는 1801K 빌딩 연면적 53,000제곱미터. 이거는 아까 빌딩보다 2배 더 크네요. 자, 이건 그나마 낫다라는 거야. 이것도 미래에셋이 투자를 많이 했네요. 2014년 4억 4,500만 달러를 주고 산 빌딩이다. 12층 중 7층과 10층 2개 층이 비었다. 뭐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이 정도면 양호한 거죠. 뭐 풀로 다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건물의 대부분을 패드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야. 미국 연방중앙은행이죠. 패드가 건물의 35%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패드 역시 내년 말 본사 건물 신축이 마무리되면 나간다는 거야. 이제 공실이 되면 이 건물도 35% 공실이 생긴다라는 거야. 이 건물의 1층 입구 절반은 오랫동안 비어 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위에 업무 시설에 사람이 없는데 1층에 뭐 음식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이런 일이 우리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미 그 우리나라도 그 인터넷 기업 그런 기업 중심으로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고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도 주 5일 근무에서 주 4일 근무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주 4일 근무로 바뀌면 정말
중심 상권에서 장사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메리츠 자산이 운영하는 빌딩, 이 뉴욕에 있는 빌딩인데, 이 메리츠가 49%를 보유한 빌딩이에요. 이 빌딩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K 스트리트와 접해 있지만 1층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입주자를 못 구하고 있다. 이 워싱턴에 있는 이 건물들이 다 문제가 있네요. 워싱턴 부동산 중개회사인 원스트리트 컴퍼니 관계자는 도심 한복판에 있는 건물조차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 1층 입주 전 업체에 3개월 이상 렌트 프리를 줘도 문의가 없다. 1층은 완전히 맛이 갔네요. 그죠? 자, 이렇게 중심 상권이 몰락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글로벌 부동산 종합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에 따르면 지난해 워싱턴에서 공실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조지타운 34%라는 거야. 공실률이. 여러분 34%면 이건 완전히 망한 거야. 조지타운은 식당과 쇼핑가가 몰려있는 중심 상권이다. 자, 그러나 이제 재택근무를 하니까 오히려 주거 지역의 북부 매사추세츠의 거리는 공실률이 13.4%로 낮다라는 거야. 오히려 주거 지역이 더 낮다는 거야. 그죠? 사람들의 소비가 주거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재택근무하니까. 자, 그러니까 재택근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중심 상권이 죽겠죠. 그죠? 큰 문제예요. 자, 공실 지역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워싱턴 평균 공실률이 2021년 말 18.4%에서 22년 말 20.5%로 급등한 뒤 지난해 말에 21.2%로 상승했다. 그러니까 공실률이 한 40% 정도 될 때 그냥 뭐 완전히 폭락하겠네. 그죠? 30% 넘으면서 급락하고 40% 되면서 폭락하겠네. 왜냐면 공실률이 높아진다는 거는 임대료가 싸진다는 거잖아. 그럼 임대료가 싸지면 이게 수익률 부동산이니까 가격이 폭락하지.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게 다 이커머스로 바뀌어서 그래요. 그죠? 상가들도 조심해야 돼. 대한민국 상가들도 조심해야 돼. 그런 입장에서. 자, 상업용 부동산 전문 업체인 커머셜 에지는 지난해 말 워싱턴 오피스의 공실률이 17.9%로 1년간 4.2포인트 올랐다라는 거예요. 공실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자, 같은 기간 미국 전역 공실률 상승률도 1.8포인트 올라서 3배 정도 올랐다. 자, 커머셜 에지는 보고서를 통해 워싱턴이 다른 지역보다 상업용 부동산 수익률이 떨어져 팬데믹 이전 대비 공실률 상승폭이 미국의 평균보다 더 커졌다라는 거죠. 역시 코로나가 컸다라는 거죠. 2022년 전만 해도 워싱턴 사무실의 공실률은 10% 안팎이었다라는 거죠. 자, 10% 안팎이 뭐 34%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공실률이 올라가니까 해외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한 국내 금융사들도 손실이 커지고 있죠. 이미 미국의 그 지방은행들 중에 하나가 또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일본의 지방은행도 대손 충당금 쌓고 있고요. 독일의 도이치뱅크도 대손 충당금 쌓고 있고, 우리의 금융기관들도 대손 충당금을 쌓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CBRB 분류 기준으로 워싱턴에서 가격 상위 7% 안에 드는 핵심 빌딩의 공실률은 11.5%, 아주 핵심 빌딩이 11.5%, 하위 7% 빌딩의 공실률은 25%, 그죠? 그러니까 입지가 좀 떨어지는 지역의 공실률은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미국 지방은행 부실해지고 세계투자은행 부실해지고 그러면서 대손 충당금을 쌓고 있다. 내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규모가 5,600억 달러, 한 743조. 자, 이 대출을 이제 갚아야 되겠죠. 갚든지 아니면 메꾸든지. 자, 그래서 부실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요즘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요즘 나스닥이 좋잖아요. 결국은 요 재료 때문에 한번 나스닥 시장이 한번 흔들거릴 거예요, 아마. 그때 한번 흔들 거예요. 제닛 옐렌 미 재무부 장관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장관도. 부동산 대출에 대한 리파이낸싱과 높은 공실률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도이치뱅크도 충당금을 1년 전보다 4.7배 올려놨고, 스위스은행 율리어스 베어는 오스트레일리아 부동산 개발업체인 시그나그룹에 빌려준 대출금을 손실 처리해 지난해 연간 순수익이 52%나 감소했고, 아우조라 일본은행 역시 부동산 관련 충당금을 늘리면서 손실 처리했으니까 주가가 20% 급락했다라는 거죠. 제가 요즘 우리나라 금융주주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자, 이 우리나라 금융주주 주식들은 이제 고점 올라가면 팔아야 돼. 어차피 상업용 부동산에 충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기 전에 한번 올리는 것 같아요. 자,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충격이 불가피하다. 6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가 해외 부동산 투자한 게 55조 8천억. 그중 64%가 북미 지역, 35조 8천억이 북미 지역에 투자했고, 전체 규모의 25%인 14조가 올해 만기를 앞두고 있다. 자, 이창용 총재도 지난 1일 주요 선진국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부실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중심으로 일부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제넷 웰렌도 경고하고 있고, 이창용 이 한국은행 총재도 경고하고 있어요. 그죠? 충격이 오겠죠. 하도 금융사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이게 손실이 작아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나 대손 충당금을 쌓고 있다라는 거야. 여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또 다 손해를 보겠죠. 자, 우리도 해외 투자액이 55조 8천억 정도 미국과 유럽에 집중되고 있다.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요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야. 세상이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 빌딩을 가지면 정말 뭐라고 되죠? 갓건물주라고 그랬잖아요. 갓건물주. 이제 그게 아니에요. 이제 애물덩어리. 물론 이제 큰 빌딩을 개발하면 돼요. 오피스텔로 개발하면 그래도 그 사람들은 개발하면 되는데, 일단은 비싸게 사면 답이 없다라는 거야. 비싸게 사면 답이 없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들,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이 바뀌는 세상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무리한 건물 투자 자제해야 되겠죠. 자, 이상 절대값 투비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